안녕하십니까, 조숙경입니다. 구조적 API는 비정형 로그 파일부터 반정형 CS 파일, 매우 정형적인 파케이 파일까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API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산 컬렉션 API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셋, 두 번째로 데이터 프레임, 세 번째로 SQL 테이블과 뷰입니다. 배치와 스트리밍 처리에서 구조적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API를 활용하면 배치 작업을 스트리밍 작업으로 손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적 API는 데이터 흐름을 정의하는 기본 추상화 개념입니다. 스파크는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셋이라는 두 가지 구조화된 컬렉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림에서 보듯이 잘 정의된 로우와 컬럼을 가지는 분산 테이블 형태의 컬렉션입니다. 각 컬럼은 다른 컬럼과 동일한 수의 로우를 가져야 합니다. 값이 없는 경우는 널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컬렉션의 모든 로우는 같은 데이터 타입 정보를 가져야 합니다.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셋은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에 어떤 연산을 적용해야 하는지 정의하는 지연 연산의 실행 계획만 적용할 뿐이며 불변성을 가집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액션을 호출하면 스파크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실제로 실행하고 결과를 반환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로우와 컬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이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테이블과 뷰의 형태는 데이터 프레임과 동일합니다. 단 테이블에 대한 연산은 데이터 프레임 코드 대신 SQL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셋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려면 스키마를 알아야 합니다. 스키마는 분산 컬렉션에 저장할 데이터 목록과 타입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스키마는 그림처럼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명과 데이터 타입을 정의합니다. 스키마는 스키마 온 리드라 불리는 데이터 소스로부터 얻는 방법과 직접 정의하는 방법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키마는 여러 데이터 타입으로 구성되므로 어떤 데이터 타입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의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자들이 들어간 컬럼은 문자열 컬럼으로, 그래서 디스크립션 컨트리는 명확하게 문자열입니다. 그림의 인보이스 넘버나 스톡코드 같은 컬럼은 실세계에서는 숫자형이라도 문자열로도 봅니다. 계산을 위한 숫자는 정수형 또는 실수형으로 타입이 결정됩니다. 퀀터티, 유닛 프라이스는 숫자형입니다. 스파크는 이런 데이터 타입을 결정할 때 컬럼의 의미를 알 수 없으므로 직관적으로 타입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타입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스키마를 정의해야 합니다. 스파크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스파크는 실행 계획과 처리에 카탈리스트 엔진을 사용합니다. 카탈리스트 엔진은 스파크에서 사용하는 자체 데이터 타입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실행, 최적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파크의 데이터 타입은 자체 데이터 타입을 지원하는 여러 언어 API와 직접 매핑되며 각 언어에 대한 매핑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썬이나 R을 이용해 스파크의 구조적 API를 사용하더라도 대부분 연산은 파이썬이나 R의 데이터 타입이 아닌 스파크의 데이터 타입을 사용합니다. 다음 예제는 파이썬이 아닌 스파크의 덧셈 연산을 수행합니다. 스파크에서 덧셈 연산이 수행되는 이유는 스파크가 지원하는 언어를 이용해 작성된 표현식을 카탈리스트 엔진에서 스파크의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 명령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1번 줄은 넘버 칼럼을 가진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해 변수 df가 가리키게 합니다. 넘버 칼럼은 0부터 499까지의 500개 숫자로 채워진 로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f에 select 함수로 넘버 칼럼을 조회하여 각 로우별 10을 더합니다. 코드 표현은 df.select, df에 넘버 플러스 10입니다. 결과로 데이터 프레임의 넘버 칼럼에 10을 더했고 타입은 스파크 정수형인 bigint로 나왔습니다.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액션은 take 함수로 실행합니다.
df.take5로 5개의 로우를 확인했습니다. 리스트의 로우 넘버가 0, 다음 로우에 넘버가 1로 표현해 5개가 출력되었습니다. 넘버 칼럼에 10을 더한 결과도 테이크 액션으로 확인했습니다. 결과값이 10이 더해져 10, 11, 12, 13, 14로 출력되었습니다. 스파크 UI에서 잡의 스테이지를 확인한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이크 액션이 2번 발생하여 스테이지 2개에 대한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컬럼에는 정수형이나 문자열 같은 단순 데이터 타입, 배열이나 맥 같은 복합 데이터 타입과 널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스파크는 데이터 타입의 모든 정보를 추적하며 다양한 컬럼 변환 방법을 제공합니다. 컬럼을 필드라고도 부릅니다. 로우는 데이터 레코드라고도 합니다. 로우는 SQL, RDD, 데이터 소스에서 얻거나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이썬 데이터 타입 매핑 중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정수형의 경우 int 롱으로 선언하는데 스파크에서 사용하려면 인티저 타입 함수로 사용합니다. 스파크에서는 문자열을 스트링 타입 함수로, 실수형은 플로트 타입 함수나 더블 타입을 사용합니다. 날짜형은 데이트 타입 함수를 사용합니다. 배열형은 파이썬에서 리스트나 튜플을 사용하는데 스파크는 어레이 타입 함수로 사용합니다. 스파크의 맵 타입은 맵 타입, 키, 값으로 사용하는데 파이썬에서는 키값상으로 구성된 딕셔너리 타입에 해당합니다. 다음 표는 파이썬과 스파크의 데이터 타입 중 많이 사용되는 타입을 정리한 표입니다. 다음은 특정 데이터 타입의 컬럼을 초기화하고 정의하는 방법의 예입니다. pyspark.sql.types를 임포트하고 정수형 타입으로 초기화하려면 b는 인티저 타입, 가로 열고 가로 닫고처럼 사용합니다. 스파크에서 데이터 프레임은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데이터 프레임의 처리와 변환을 수행해 사용합니다. 따라서 구조적 API의 실행 과정을 알아야 하므로 스파크 코드가 클러스터에서 실제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진행 과정은 첫 번째로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셋, SQL을 이용해 코드를 작성합니다. 두 번째로 정상적인 코드라면 스파크가 논리적인 실행 계획으로 변환합니다. 세 번째로 논리적 실행 계획을 물리적 실행 계획으로 변환하여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최적화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스파크는 클러스터에서 물리적 실행 계획, 즉 RDD 처리를 수행합니다. 그림은 카탈리스트 옵티마이저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SQL,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셋을 생성해 변환 실행 코드를 작성합니다. 카탈리스트 옵티마이저가 코드로부터 실제 물리적 실행 계획을 생성합니다. 스파크는 코드 실행 후 결과를 반환합니다. 물리적 실행 계획을 만들기 위한 단계 중 첫 번째 단계는 사용자 코드를 논리적 실행 계획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논리적 실행 계획을 만드는 변환 과정입니다. 논리적 실행 단계에서 추상적 트랜스포메이션만 표현합니다. 즉, 이 단계에서는 드라이버나 익스큐터의 정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지도 페이지에서 길 찾기를 할 때 단순히 거리만 반영해 길을 찾아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리적 실행 단계는 교통 상황까지 반영해 길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다양한 표현식을 최적화된 버전으로 변환합니다. 다양한 표현식이란 데이터 프레임의 결과를 확인할 때 헤드를 쓰는 경우도 있고 테이크를 쓰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결과를 내기 위한 코딩 방법이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으로 사용자가 만든 코드는 검증적 논리적 실행 계획으로 변환됩니다. 코드가 에러가 없는지와 테이블이나 컬럼의 존재 여부만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아직 실행 계획을 검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스파크 분석기는 컬럼과 테이블을 검증하기 위해 카탈로그, 모든 테이블 저장소,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정보를 활용합니다. 카탈로그는 데이터에 대한 중요 정보, 예를 들면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들을 저장해 놓은 요약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테이블이나 컬럼이 카탈로그에 없다면 검증된 논리적 실행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테이블과 컬럼에 대한 검증 결과는 카탈리스트 옵티마이저로 전달됩니다. 카탈리스트 옵티마이저는 조건절 푸시다운이나 선택절 구분을 이용해 논리적 실행 계획을 최적화하는 규칙의 모음입니다. 이 논리적 최적화 과정이 끝나면 최적화된 논리적 실행 계획이 도출됩니다. 논리적 실행 계획 생성이 완료되면 물리적 실행 계획을 생성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스파크 실행 계획이라 불리는 물리적 실행 계획은 논리적 실행 계획을 클러스터 환경에서 실행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최적화된 논리적 실행 계획에서 다양한 물리적 실행 계획을 생성하고 비용 모델을 이용해서 비교한 후 최적의 전략을 선택합니다. 비용을 비교하는 한 가지에는 사용하려는 테이블의 크기나 파티션 수 등의 물리적 속성을 고려해 지정된 조인 연산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고 비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실행 계획은 RDD들과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변환됩니다. 스파크는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셋, SQL로 정의된 쿼리를 RDD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컴파일합니다. 스파크는 물리적 실행 계획을 선정한 다음 저수준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인 RDD를 대상으로 모든 코드를 실행합니다. 스파크는 실행 시간, 즉 런타임에 전체 태스크나 스테이지를 제거할 수 있는 자바 바이트 코드를 생성해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파크는 처리 결과를 사용자에게 반환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로우 타입의 레코드와 각 레코드에 수행할 연산 표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컬럼으로 구성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파티셔닝은 데이터 프레임이나 데이터셋이 클러스터에 물리적으로 배치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파티셔닝 스키마는 파티션을 배치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파티셔닝의 분할 기준은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설정하거나 그때그때 적합한 값을 기반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조적 API의 기본 연산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고 스키마를 확인하는 코드입니다. 먼저 스키마 내용을 확인해 보면 데스트 컨트리 네임, 오리진 컨트리 네임은 스트링 타입이고 카운트는 롱 타입 정수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예입니다. 이 예에서는 제이슨 파일을 읽습니다. 제이슨 파일을 읽을 때는 spark.read.format을 사용합니다. 읽을 파일은 2015-summary.json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 폴더는 files 아래 데이터 아래 flight-data 아래 JSON 폴더입니다. 그래서 코드는 df는 spark.read.format JSON .load files 밑에 데이터 밑에 flight-data 밑에 JSON 밑에 2015-summary.json 이라고 씁니다. 중간 코드가 파이썬의 경우 코드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역슬래시를 붙여서 두 줄이 이어져 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스키마를 데이터 소스로부터 얻는 게 일반적이지만 운영 환경에서 추출, 변환, 적재를 수행하는 ETL 작업에 스파크를 이용한다면 직접 스키마를 정의해야 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면서 스키마를 읽는 코드는 JSON 파일을 읽는 코드 뒤에 스키마를 덧붙여 확인 가능합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spark.read.format JSON .load 파일 데이터 flight data JSON 2015-summary.json 스키마입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스파크의 struct 타입으로 각 컬럼을 리스트로 묶어 표현한 형태로 출력합니다. 컬럼은 구조체 필드라는 표시로 struct 필드, dest country name, 스트링 타입, true로 나타냅니다. dest country name 필드는 스트링 타입입니다. 스파크는 런타임에 데이터 타입이 스키마의 데이터 타입과 일치하지 않으면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다운 코드는 스키마를 만들고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하는 예제입니다. 스키마는 여러 개의 struct 필드 타입 컬럼으로 구성된 struct 타입 객체입니다.
struct 필드는 이름, 데이터 타입, 너를 허용하는지를 알려주는 불리언 값을 가집니다. 필요한 경우 컬럼과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는 해당 컬럼과 관련된 정보이며 스파크의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합니다. My Manual Schema는 dest country name과 origin country name은 스트링 타입으로, count는 long 타입으로 명시적으로 지정했습니다. 2015-summary.json을 디스크에 있는 파일에서 메모리로 로드할 때 스키마 함수의 파라미터로 My Manual Schema를 설정해 읽어드립니다. 표현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을 선택, 조작, 제거할 수 있습니다. 스파크 컬럼은 표현식을 사용해 레코드 단위로 계산한 값을 단순하게 나타내는 논리적인 구조입니다. 따라서 컬럼의 실제 값을 얻으려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로우를 필터링하고 필터링된 로우에서 컬럼 값을 추출해야 합니다. 컬럼 내용을 수정하려면 반드시 데이터 프레임의 스파크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정의할 때 컬럼을 표현식이라고 했는데 표현식은 데이터 프레임 로우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 집합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조회에는 select 함수나 select expr 함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df에서 dest country name 컬럼만 조회하는 코드는 df.select 가로 열고 dest country name 가로 닫고입니다. df.select 컬럼명은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결과값이 dest country name 컬럼을 가진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나왔지만 실제 조회 결과는 아닙니다. show 액션을 통해 dest country name 컬럼에 두 개만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show를 트랜스포메이션에 붙입니다. 여러 컬럼의 조회는 함수의 파라미터에 추가만 하면 됩니다. origin country name을 추가하여 조회한 코드는 df.select dest country name, origin country name입니다. 조회할 때 컬럼명을 변경하여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컬럼에 대한 변경이 일어나야 하므로 expr 함수를 사용합니다. expr 함수의 형식은 변경 전 컬럼명 as 변경 후 컬럼명으로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변경된 컬럼명을 출력하는 코드는 df.select expr dest country name as destination으로 씁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select expr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의 코드처럼 df.select expr 변경 전 컬럼명 as 변경 후 컬럼명으로 컬럼명을 변경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조회할 때 새로운 컬럼을 추가하여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코드 예에서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은지 나타내는 새로운 within country 컬럼을 추가합니다. df.select expr 가로 열고 별 아스터리스크라고 불리고요. 또는 그 SQL문 같은 경우에 올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df.select expr 별 dest country name은 origin country name과 같은지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새로운 컬럼으로 만들기 위해서 as with country를 붙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실행해서 반환받기 위해서 show 액션을 붙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df의 모든 컬럼을 조회하고 dest country name과 origin country name이 같은지 true, false로 나타내서 출력하는데 새로운 컬럼이므로 이름을 within country로 만든 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within 컬럼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계는 데이터 프레임의 로우 개수,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 등을 말합니다. count all은 데이터 프레임의 로우 개수를 세는 함수입니다. count all 외에 count 컬럼명이 있습니다. count 컬럼명은 컬럼명이 로우 중 널이 아닌 로우의 개수를 세는 함수입니다. count 함수에 대한 코드는 df.select expr
가로 열고 count all 가로 닫고 점 show합니다. 그러면 df 데이터 프레임의 로우 개수 256개를 출력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다음의 코드를 작성하면 df의 컬럼들 모두 로우 개수가 256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코드는 카운트 컬럼의 최대값을 맥스 카운트로, 최소값을 민 카운트로, 합계는 썸 카운트로, 평균은 에버리지 카운트로 구한 결과를 출력합니다. 새로운 컬럼이 아닌 명시적인 값을 스파크에 전달해야 합니다. 명시적인 값은 상수값일 수도 있고 추후 비교에 사용할 무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리터럴을 사용합니다. 리터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lit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합니다. 다음 코드는 1값을 모든 로우에 추가하는 예입니다. df.select 함수의 파라미터로 모든 컬럼과 lit 함수를 사용하여 추가한 상수값 1을 설정하고 show 함수로 출력합니다. 상수값 1이 추가된 컬럼 이름은 1입니다. 이 이름을 1으로 변경하고자 alliance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최종 코드는 df.select expr all lit 1.alias 1입니다. 확인을 위해서는 show 함수를 붙입니다. 모든 데이터는 expr all로 구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새로운 컬럼을 with 컬럼 함수를 사용하여 추가합니다. 다음은 숫자 1을 값으로 가지는 컬럼을 추가하는 코드입니다. with 컬럼 함수는 파라미터가 2개인데 첫 번째 파라미터는 컬럼명을, 두 번째 파라미터는 컬럼에 추가되는 값입니다. 이 코드에서는 1을 추가하는데 컬럼명이 넘버1인 경우입니다. 코드는 df.with 컬럼 가로 열고 넘버1 콤마 lit 1입니다. 결과를 반환받으려면 show 액션을 붙여야 됩니다. 두 번째 코드는 origin country name, test country name이 같은 경우 true로 아니면 false를 컬럼으로 추가합니다. 컬럼명은 with 컬럼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인 within country입니다. 코드를 쓰자면 df.within 컬럼 가로 열고 within country, expr origin country name이 test country name과 같냐를 는으로 비교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결과 확인하기 위한 액션을 show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나온 컬럼은 within country에 true나 false 값으로 결과를 붙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드랍 함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df 컬럼스는 데이터 프레임 df의 컬럼명을 확인하는 코드입니다. 다음 코드는 origin country name 컬럼을 삭제합니다. 드랍 함수의 파라미터는 삭제하려는 컬럼명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df.drop origin country name으로 삭제 후 컬럼명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origin country name이 삭제된 후 test country name과 count만 출력된 상태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의 타입을 변경하려면 cast 함수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count 컬럼을 정수형 데이터 타입에서 스트링 타입으로 형변환하는 코드입니다. 코드에서 call count는 count 컬럼을 의미하고 데이터 타입이 정수형인 long이었습니다. count 컬럼을 스트링으로 변환하는 코드는 call count.cast string입니다. 형변환을 확인하기 위해 count 이 컬럼을 with 컬럼 함수를 추가하여 스키마를 확인하였더니 count 컬럼은 long형이고 count to 컬럼은 스트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우를 필터링하려면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표현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표현식의 결과가 false인 로우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where 함수나 필터 함수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함수 모두 같은 연산을 수행하며 같은 파라미터 타입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count 컬럼이 2 이하인 로우를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where 함수와 필터 함수 두 가지 모두 동일한 작동을 하여 결과도 동일합니다. 코드는 df.where call count가 2보다 작다와
df.filter 컬 카운트가 이보다 작다입니다. 조건을 여러 개 주어 필터링 할 때는 차례대로 조건을 점으로 연결하고 스파크가 수행 순서를 정하게 둡니다. 우리가 필터링 순서를 정해 주어도 카탈리스트 옵티마이저가 좋은 성능을 발휘하게 최적화 작업으로 적정 순서를 정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DF에서 카운트 컬럼이 1 이하이고 오리진 컨트리 네임이 크로아티아가 아닌 로우를 추출하는 코드에는 다음 코드와 같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카운트가 1 이하인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오리진 컨트리 네임이 크로아티아가 아닌 것입니다. 이 두 조건을 각각 웨어 함수의 파라미터로 설정하여 점 연산자로 연결합니다. 이것을 구현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df.where 컬 카운트가 이보다 작다. .where 컬 오리진 컨트리 네임은 크로아티아와 같지 않다. .show2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중복되지 않은 값을 찾기 위해 distinct 함수를 사용합니다. 항공운항 데이터셋에서 출발지 정보를 얻으려면 중복값을 제거해야 합니다. 항공운항 데이터 프레임 DF에서 오리진 컨트리 네임의 중복을 제거한 로우 개수, 데스트 컨트리 네임의 중복을 제거한 로우 개수, 두 칼럼을 합한 것의 중복을 제거한 로우 개수를 구하는 코드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125개, 132개, 256개를 얻었습니다. 두 개의 컬럼을 합하여 중복을 제거한 코드는 다음과 같이 df.select origin country name, dest country name, distinct, count로 중복 없는 로우 개수를 구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불변성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데이터 프레임에 레코드를 추가하는 작업은 데이터 프레임을 변경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레코드를 추가하려면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과 통합하여야 합니다. 통합은 데이터 프레임을 단순히 결합하는 행위입니다. 통합하려는 데이터 프레임은 반드시 동일한 스키마와 컬럼 수를 가져야 합니다. 로우 합치기와 추가하기를 위해 항공운항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DF 데이터 프레임의 스키마와 컬럼 순서에 맞게 로우 2개를 가진 리스트를 만듭니다. 생성된 리스트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경합니다. DF와 새로 생성된 로우 2개짜리 데이터 프레임을 통합합니다. 우선은 로우 2개를 가진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코드를 살펴봅니다. 새로운 로우 2개를 만들어야 하므로 로우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은 DF의 스키마와 동일해야 하므로 스키마는 df.schema로 스키마 복사를 수행합니다. 새로운 로우는 new rows에 저장합니다. new rows는 대괄호 내에 들어있으므로 리스트입니다. 로우 함수는 new country, other country, all을 가진 로우를 만듭니다. 다시 로우 함수로 new country 2, other country 3, 2를 가진 로우를 만듭니다. 6번 줄에서는 parallelize 함수로 파이썬 리스트를 new rows를 스파크로 가져옵니다. 가져온 new rows는 parallelize rows가 참조하고 있습니다. create data frame 함수로 parallelize rows가 가리키는 새로 생성된 로우를 스키마에 맞춰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형하여 new df가 가지고 있게 합니다. df와 new df를 통합하기 위해 union 함수를 사용합니다. df.union new df로 두 데이터 프레임 df와 new df를 통합합니다. 통합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count가 1이고 origin country name이 United States가 아닌 로우를 추출합니다. 필터링된 결과를 확인하니 마지막에 new country 2, other country 3, 1인 로우가 있습니다. 두 데이터 프레임이 잘 통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드는 df.union 가로 열고 newdf .where country는 1, .where 컬럼 origin country name 같지 않다 United States .show입니다. 비교 연산자 느낌표 는 같지 않다를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실습으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실제로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실습에서는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읽기 때문에 현재 코드 폴더 내에서는 파일즈 폴더가 새로 지금 생성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한테 배포할 테니 여러분이 파일즈 폴더 내의 데이터를 살펴보시고 적합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일즈 폴더는 데이터 폴더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쭉 여러 가지 그 실습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플라이트 데이터 밑에 CSV인 경우에는 이렇게 summary.csv 해서 2010년부터 15년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오늘은 JSON 파일을 읽습니다. JSON도 2010년부터 15년까지 summary.json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파일을 읽겠습니다. 자, 현재는 한번 실행을 해봐서 결과가 나온 상태인데 이걸 새로 실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여기 커널 메뉴를 클릭하고 리스타트 앤 클리어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할 거냐고 물어보면 버튼을 누르시면 얘는 좀 전에 그 해봤던 내용들이 전부 사라지고 이런 형태로 이제 코드만 남습니다. 그럼 코드만 남기 때문에 새로 실행을 합니다. 자, Shift 엔터를 누르시면 실행하고 다음 셀로 가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바로 실행하고 요 셀에 머뭅니다. 그래서 저는 Shift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지금 생성되는 스파크 세션은 그러니까 스파크 어플리케이션은 app_API 베이직이란 이름으로 지금 생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파일을 읽는데 그 201-summary.json 파일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폴더 하나 따라가면서 어디 있는지 그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 폴더를 쭉 쓴 겁니다. 파일즈 폴더 밑에, 데이터 폴더 밑에, 플라이-데이터 밑에, JSON 밑에 201-summary.json입니다. 그리고 읽는 형태는 JSON 파일이기 때문에 포맷을 JSON으로 해서 DF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후에서는 요거에 관련된 것들 할 때는 df.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실행. 보통 세션 생성할 때나 아니면 이렇게 파일 읽을 때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렇게. 자, df에 스키마 확인하겠습니다. 보니까 데스크 컨트리 네임, 오리진 컨트리 네임, 카운트 컬럼이 이렇게 3개고, 그 다음에 각각 컨트리 네임이 붙은 요 두 가지는 스트링 타입으로, 카운트는 롱 타입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프린트 스키마로 확인을 했지만 점 스키마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 그러면은 이렇게 스트럭 타입의 리스트에 스트럭 필드에 데스크 컨트리 네임은 스트링 타입이고 널 허용한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의 필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필드는 오리진 컨트리 네임이고 스트링 타입이고 널 허용한다. 세 번째는 카운트고 롱 타입이고 널 허용한다. 보입니다. 근데 요 자체는 지금 보시면 요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누가 갖고 있다 그러냐면 df가 갖고 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쓰셔도 좋지만 이렇게 df.스케마에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df의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df 내용은 지금 데스크 컨트리 네임, 오리진 컨트리 네임, 카운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쇼 메소드로 확인한 결과 이렇게 20개만 결과를 보여준 형태입니다. 여기에 카운트 컬럼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select 함수입니다. df.select, df 그 다음에 count.show 하시면 요것만 카운트만 지금 출력했습니다. 카운트만. 그 다음에 이제 로우에 관련돼서 얘가 인덱스 번호로 뭐 0번, 1번, 2번 붙는 걸 확인하기 위한 실습입니다. 그래서 from pyspark.sql import row 수행하시고 my row는 row, hello, none, 1, false를 수행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hello, 두 번째 none, 세 번째 1, 네 번째 false입니다. 그래서 요걸 my row가 갖고 있기 때문에 my row의 0번 인덱스면 얘입니다.
2번 인덱스는 0, 1, 2 요겁니다. 그래서 출력이 0번 찍어라 헬로, 2번 찍어라 1 요런 형태로 찍게 됩니다. 그 다음번에는 오리진하고 데스트 컨트리 네임이 같은 경우에 위딩 컨트리라는 거를 그 컬럼을 추가해서 참 거짓으로 나오는 거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제가 요거를 안 하고 바로 요거로 했죠. 요 EXPR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EXPR을 임포트 해야 되는데 임포트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임포트 수행. 그 다음에 전체 DF 중에 카운트가 2보다 작은 거를 뽑아내는데 웨어 함수나 필터 함수 둘 중에 어느 걸 써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로우 추출하는 예입니다. 결과가 똑같죠. 그 로우를 지금 2개를 추출했는데 조건이 여러 개가 붙는 경우에 점 연산자로 지금 연결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카운트가 2 이하인 거,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 오리진 컨트리 네임이 요 크로아티아가 아닌 거를 추출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나왔던 크로아티아가 빠지고 이렇게 다른 것들로 해서 2개를 지금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조적 API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